이번 크로스 어텐션 놀리지 트랜스퍼 for fair skin cancer diagnosis에 대해 발표하게 될 박재현입니다. 우선 저번에도 말했지만 짧게 리뷰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피부톤에 대한 척도를 확인할 데이터인 FST에 대해 짧게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1975년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토마스 비 피처 패트릭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자외선 측정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의료 AI 연구에 피부톤 분류의 중요한 척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편향 연구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2021년에는 피처 패트릭 17K가 다양한 피부톤 데이터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2022년에는 DDI 데이터가 어두운 피부톤이 AI 성능이 낮다는 걸 증명하는 확인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4년 공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제가 지금 바라보자 하는 연구의 목표와 맞다고 생각하여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해도 돼요. 우리 적당한 거에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우선 다음에 문제점입니다. 현재 2025년 국제암기구연구기관인 ISRC에서 발표한 피부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연간 150만 건 이상의 신규 진단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초기 발견 시 95%라는 생존율을 말하지만 추후 좀 많이 늦게 발견되면 생존율이 35%까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전 세계 아프리카 같이 돈이 없거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30억 명 정도가 피부과 전문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DI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밝은 피부에서는 69%에 대한 정확도를 파악하지만 어두운 피부에서는 23%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피부에서는 0.5 수준으로 거의 동전 던지기 느낌의 예측에 가까웠는데 따라서 저는 부족한 어두운 피부 데이터를 합성하여 여러 편향 데이터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파이프라인은 짧게 보여드리지만 뒤쪽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데이터셋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DDI 데이터입니다. 우선 DDI 데이터는 스탠포드가 연구팀이 개발하였고 해당 데이터는 밝은 피부와 어두운 피부에 대한 균형이 잘 잡혀있는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저는 검증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처 패트릭 17KC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만들어진 척도인데 그 데이터를 저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ISRC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가장 권위 있는 피부 영상 아카이브를 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육안 사진이 아닌 더모스코피 기기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는데 이 병변 내부의 미세한 혈관 패턴이나 색소 구조를 고해상도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병변을 추출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Dr. Richard 짧게 Busuttin, 보시면 어떻게 Associate 측정하는지 Editor of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in COP. Hi, I'm Dr. Richard Busuttin, Associate. 이 터치가 안 되는 관계로 좀 이따 한번 따로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할 데이터셋은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목표를 해놨습니다. 전 명칭을 BCC, SCC, 멜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세 개를 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BCC와 SCC는 전체 피부암의 80~90%를 담당하는 데이터셋이고 가장 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였고 저희가 멜 데이터를 찾을 이유가 발생 빈도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몸에 발열되는 순간 사망률이 75%까지 올라가는 가장 치명적인 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에 대해 짧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DDI 데이터셋을 왜 사용했냐 했을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밝은 피부암과 그리고 어두운 피부암에 대한 비율이 괜찮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왜 좋지? 라고 하시면 그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처 패트릭에 대한 데이터는 앞에 있는 데이터에 비해 그 오륙에 대한 어두운 피부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거의 30개 가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ISRC 데이터는 더 심각하게 한 5개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도 활용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디퓨전 모델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디퓨전 모델은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포워드 프로세스는 원본 이미지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반복적으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원본 제가 갖고 있는 피부와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해서 완전 노이즈까지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리버스 프로세스 디노이징이라고도 부르는데 우선 해당 이미지에 대한 노이즈를 제거해 가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가 보통 이 과정에서 프롬포트를 사용하는데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프롬포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희가 디노이징을 할 때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생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 사이에 그 랜덤한 이미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와 맞지 않는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롬포트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제가 사용한 기술이 텍스처럴 인버전이라는 TI라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변변 이미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S 토큰이라고 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S 토큰을 가지고 저희가 토크나이저를 진행한 후 여기서 저희가 각 픽셀 단위마다 이렇게 토큰에 대한 아이디를 따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인베딩 룩업을 사용하는데 우선 인베딩 룩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디퓨전 모델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토큰 인베딩한 값만 계속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저희가 텍스트 트랜스퍼에서 이 인베딩 텍스트를 특징으로 변환해서 이후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프롬프트 기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식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 노이즈와 예측 노이즈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고정하고 그리고 S 토큰 위에서 말씀드린 이 S 토큰은 저희가 인베딩을 최적화하는 함수로 만들기 위해 만든 수식입니다. 그 뒤에 제가 생각한 게 TI와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과 합치면 이렇게 나온다를 보여드렸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텍스트 정보 이렇게 저희가 포워드 프로세스랑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에 여기서 레이턴시 피처가 따로 나오는데 저는 이 값을 쿼리 파트에 넣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TI로 진행한 그 S 토큰을 저희가 밸류와 키 부분에 넣어서 이 부분을 크로스 어텐션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표현을 학습하여 생성 과정을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라도 활용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TI로 병변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어두운 피부톤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저희는 환경을 추출하는 방법을 로라로 활용하였습니다. 로라를 또 쓴 이유가 저차원 행렬 분해라는 기법이 있는데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할 때 모델 자체를 다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용해야 할 파라미터 수도 크게 줄고 그리고 학습도 더 잘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식에 보면 짧게 보시면 우선 W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W0는 기존 가중치를 뜻하고 그리고 BI가 추후 변경되는 그 가중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R이 랭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행렬의 값이 원래 엄청나게 컸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식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따로 있으신가요?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크롭을 한 것은 해당 데이터에 워터마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롭을 하였고 그리고 오픈CV 필터링은 보통 저희가 TI와 로라로 학습을 할 때 눈, 코, 입에 대한 노이즈를 이 데이터가 마스크로 가릴 수도 있지만 학습하면 또 다른 노이즈를 많이 생성하더라고요. 제가 이미지 생성해 보았을 때.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이면 지워지게 했고 그리고 메디컬 아이덴티티로 원본 이미지와 벡터 값을 비교해서 이미지에 좀 저희가 모르는 좀 픽셀 값이 많이 튀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방지를 하기 위해 이것도 지표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TI로 생성 후에 넘어가고 그리고 로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결과에 대한 실험 과정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차지한 모델은 레즈네 18, 레즈네 50, 그리고 VIT 3개로 평가 지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검증은 DDI, 그리고 학습은 ISIC와 피처 패트릭 17KC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별 방법은 제가 BCC, SCC 매일 기반으로 이걸 얼마나 잘 찾는지, 그리고 그래드 캠을 얼마나 잘 보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검증은 FSD 1에서 4, 그리고 어두운 데이터랑 밝은 데이터, 그리고 DDR 이렇게 3개를 검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엔 좀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우선 여기 보실 때 제가 클립심이랑 코버레이지, 다이버시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클립시미널리티는 프롬프트와 생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원본 이미지와 제가 생성한 이미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커버레이지는 실제 데이터 분포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잡지 못하는 픽셀 값을 따라가도록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시티는 저희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걸 뜻하는데, 제가 생성한 데이터들은 BCC, SCC 메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성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야 좋은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생성 품질 지표는 향상되었는데, 그리고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실제 성능 향상까지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그래드캠입니다. 그래드캠을 짧게 이해해 보자면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되는데, 이 모델이 보는 게 정말 병변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선 밝은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잘 찾는 것 같고, 그리고 어두운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잘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저번 제주도 그렇게 갔을 때 제가 발표했을 때 자를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제가 TI에 좀 더 프롬포트를 강하게 줘서 자를 덜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ROC 그래프를 확인해 보자면, 우선 프리시전과 리콜이 밝은 피부에 대해서는 한 70%의 성능, 그리고 어두운 피부에 대해서도 그래도 70%라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DDI에서는 역시 외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간과했던 사실이, TI가 병변만 학습하는 줄 알았는데 TI가 병변이 아닌 그 주변 피부톤까지 학습한다는 사실을 마지막 결과를 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톤을 확인해 보면, 제가 원하는 톤이 16.7, 높아질수록 어두운 톤인데, 제가 로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하다 확인하였는데, 제가 TI를 로라랑 합치면서 피부톤이 너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IP 어댑터라는 기술을 한번 추가해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IP 어댑터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IP 어댑터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참조 이미지를 함께 입력해서 조건부 생성되는 기법인데, 이거는 추후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우리는 또 생성 모델 재밌게 하는 그런 학생이 이렇게 해주네요. 모델은 일단 스테이플 디퓨전 기반이고, 로라로 학습을 조금 파인 튜닝을 피처 매트릭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가? 맞습니다. 그 S 토큰은 그 세 개 병변에 대해서만 학습한 건가요? 그러면? S 토큰이 결국 TI에서 뽑는 건데, TI가 뽑는 것은 병변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I가 병변을 뽑고 로라가 주변에 어두운 피부톤을 학습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병변에 대해서 생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세 개에 대해서만 생성하고 있는 건가 지금? 네, 메일 데이터와 BCC 그리고 SCC 이 세 개의 병변에 대해서만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사람 피부톤에서 저 병변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밝게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톤에 대해서도 제가 검증을 했었었는데, 이미지가 정말 병변이 맞는지에만 중점을 둬서 톤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톤에 대해서 스킨톤
이 그 피부 스킨 톤이 이게 밝은 쪽으로 바이어스가 걸려서 만든 그 TI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이미지도 좀 그렇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거는 결국 좀 이미지 분류가 잘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보다 그 바이어스가 좀 밝게 이미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네, 효과는 있는데 제가 몇몇 이미지가 또 밝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후 한 번 더 고쳐볼 생각입니다. 이게 그동안 계속 하던 거잖아요, 저 대학에서. 그때 이후로 좀 아직은 내용은 비슷한 거죠. 네, 새롭게 추가된 건 내용은 아니고. 비슷한데 성능을 계속 올리고 기법을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데도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 병변을 학습할 때는 되게 확대된 이미지에서 학습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일반 이미지는 뭐 되게 멀리서 찍기도 하고 지금처럼 멀찍이 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병변이 그때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다는 그런 것도 좀 아마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로라 파인튜닝 할 때는 병변 인베딩이 약간 좀 되게 확대된 거에서만 학습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클로즈업된 그런 사진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인풋이랑 아웃풋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그냥 일반적인 아무 이미지나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BCC, SCC, 멜데이터.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 아웃풋은 제이슨으로 나올 것이고 그 이유가 저희가 병변이 뭐고 이거에 대한 정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밝은 피부톤에 있는 피부암에 대해서 검은 피부톤의 피부암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밝은 톤의 병변을 추출하고 어두운 톤에 있는 피부 질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두운 톤의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입력해서 만든다. 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BCC, SCC 멜 데이터가 아니고 이 데이터가 BCC, SCC 멜 데이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이터셋이고 거기다 제가 추출한 이 병변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서 이 데이터를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에 있는 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피부톤만 검게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롬프트에도 그 22페이지 프롬프트에도 그래서 뒤에 이제 어퍼서 오브 S 저거랑 미스트 다크 스킨 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 기조예요. 아, 네, 맞습니다. TI요. 아, 네. TI가 이미지가 들어와서 텍스트로 변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병변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를 보고 이 병변이 뭔지를 학습하고 이걸 텍스트로 변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TI가 프롬프트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부가 있는데 이미지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뭔가를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TI가 모델하는 이 토크나이저 기반에서 벡터 값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벡터 값으로 변환할 때 이 토크나이저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이 아이디를 부여할 때 저희가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한 그 주변 말고 약간 그 병변처럼 보이는 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그 뒤에 저희가 S 토큰처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논문을 보니까 그 논문에서는 인풋이 어프트 오브 S 부분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문장 하나, 포토 하나, 그 하나, S 하나 여기 토커나이저로 들어간 다음에 그 토커나이저가 되고 그리고 인베딩 루퍼 테이블을 통해서 벡터화를 넣은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포머에서 이 문장의 특징점을 뽑아내서 그 제너레이션 모델에 넣어서 좀 더 제너레이션을 잘하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이유가 네. 제가 그 TI 자체를 완전히 활용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TI 부분만 따로 뽑아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텍스트를 인풋으로 하는 게 아니라 TI 원래랑 다르게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TI에서는 뭔가 목표가 텍스트랑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텍스트 자체에 있는 뭔가 S 값이나 특징점을 제너레이터한테 보내가지고 그걸 뭐 조인트리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뭔가 좀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TI에서도 이미지를 갖고 뒤에서 그 로라 할 때도 이미지를 근데 로라에서 아웃풋은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가중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들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모델에 대한 그 디퓨전 모델은 고정시키고 그 가중치만 계속 바꾸는 느낌이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풋으로 들어간 게 TI를 거쳐서 피처 맵을 특징을 잡는데 그 맵을 기반으로 해서 S 토큰을 만들어서 그걸 텍스트 인풋에 넣고 디퓨전 모델을 돌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지각적으로 들어가서 프롬프트에 더 잘 나타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네. 그걸 제가 파악한 게 저번 PPT에서는 있었는데 여기선 지운 게 그 전에 제가 프롬프트를 그렇게 지각적으로 안 넣고 했었을 때 약간 피부 암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6개가 붙어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강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TI 부분에서 그 이미지로 그 인베딩 값을 뽑고 그걸 토크나이저해서 인베딩 룩업으로 찾아본다는 게 그러면 인베딩 코드북을 만들게 되는 네 맞습니다. 인베딩 코드북을 만들면 뭔가 찾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배경사항이 없어요. 제가 TI를 쓰면서 그걸 못 느꼈던 게 이게 해당 수식을 보면 원래 보통 TI 그 논문에도 적혀있듯이 이 수식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런 문제를 말했는데 저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오히려 피처 추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텍스트랑 이미지의 차이 그거에 대한 전체 속도를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하나에서 뽑히는 인베딩 토큰 값이 혹시 몇 개씩 나오는지 200개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200개를 다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코드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드북 사이즈가 그 사이즈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TI가 그 주변 피부색을 같이 학습시키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딱 그 병변만 마스크한 이미지를 넣는 건 어떨까요? 병병만 마스크했다는 게 병병만 학습하도록 만든 게 어땠냐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크롭한 이미지라고 해도 그 주변 병변 주변에 피부까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학습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학습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이미지 전체를 넣을 때 그 병변만 따로 마스크를 해서 그 마스크된 것만 학습하도록 하면 그 주변 피부색을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렇게는 이렇게 TI에 학습시킬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그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이거에 대한 서명을 보면 그 SCC랑 BCC 보면 이렇게 SCC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 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각 병병마다의 특징이 다 달라서 이것까지 학습하려면 전체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멜라닌 저 병병만 봐도 주변에 멜라닌 색소랑 주변 약간 살이 벗겨짐 같은 것도 같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병병까지 노이즈라고 지우기에는 제가 전문의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야 될 데이터지 않았을까 해서 거기까지 크롭은 하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딱 그 병변만 이렇게 마스킹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인 것 같습니다. TI 부분에서 저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결국 재현님이 TI에서 어두운 병변에 대한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노라를 학습시켜서 거기서 이제 어두운 피부톤에 대한 노라를 따로 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TI에서 텍스트로 결국 트랜스폼이 될 때 결국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어두운 피부톤 이외의 특성들도 같이 학습할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어두운 피부톤에 대한 정보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TI에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 이미지에서 보시면 어두운 톤도 있지만 되게 오돌토돌하다 약간 이런 특성도 같이 뽑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다른 특성들이 뽑혀가지고 벡터가 됐을 때 그 중에 어두운 색에 대한 정보만 뽑아서 텍스트로 변환시켜야 이게 노라를 학습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특정 정보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특정 방법.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직 제가 지금 도입하고 계속 확인하는 단계인데 IP 어댑터라는 기술을 한번 활용해 볼까 했었습니다. 우선 IP 어댑터가 2022년에 나온 논문에 적혀 있는 기술 중에 의료용으로 적힌 기술 중 하나인데 이 IP 어댑터가 그 TI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력값이 이미지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 이미지 자체를 참조 이미지로 봐서 세범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부톤에 대한 그 척도를 또 한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초반에 문제 진단에서 궁금한 부분이 그 밝은 피부톤 말고 어두운 피부톤에서 정확도가 낮게 나와서 어두운 병변의 사진을 좀 더 증강하고자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두운 사진에서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피부가 괴사되면 그 저희가 제가 의료용으로 확인해 본 결과 피부가 괴사하면서 톤이 보통 15에서 17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사되고 그 표지에 그 딱지 같은 게 생길 때 그 정도인데 만약 어두운 피부톤이 18 이 정도 된다면 이게 정말 이게 암인지 아니면 이게 그 주변 그냥 딱지 이런 느낌인지 그거 자체를 모호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피부랑 그 상처 부위가 그럼 병변이랑 피부 톤이랑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가서 그 디텍트 하는 게 좀 어렵다. 아,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어려워서 제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궁금한 게 그 새로 이미지를 증강해서 만들었을 때 그 병변에 대한 부분을 밝은 피부톤에 있는 병변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밝은 피부톤에 나타나는 그런 암의 형태나 그런 색상이랑 어두운 피부톤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변이랑 비슷해서 구별이 안 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밝은 피부톤에 있는 병변을 붙이면 그거는 구별이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밝은 피부톤에서 병변을 뽑는다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데이터에서 디텍션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어두운 데이터보다 그냥 밝은 데이터가 멜라닌 그 색소랑 그 주변의 그 질병의 병변의 그 특징 같은 것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걸 TI로 학습하고 로라로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밝은 피부로 추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두운 피부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원래 있던 이미지보다 차별점이 되는 게 성능이 확실히 좋다거나 성능이 좋다.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GPT한테도 사진을 던져봤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왼쪽 사진을 줬을 때 스파게티 사진이냐는 답변을 받고 우리들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의가 아닌 이상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어두운 피부에 병변이 생긴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제일 초반에 어두운 피부에 병변이 있는 원래 실제 이미지는 정확도가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어차피 어두운 피부톤 병변을 새로 만든 이미지도 어두운 피부톤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낮게 나온 거라면 그걸 이미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 우선 제가 이걸 왜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이유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같이 좀 못 살거나 좀 흑인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30억 정도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피부로 공정성을 좀 맞추고자 백인의 정확도랑 흑인의 정확도 같은 걸 같이 높이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흑인 이미지를 좀 어둡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의 정확도가 낮게 나오면 만들어. 아, 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두운 피부가 애초에 낮게 나온다고 그걸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만든 이유가 궁금하네요. 정확도는 지금은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실험의 목적이 그 데이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해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TI 학습시킬 때 밝은 피부톤에 있는 분명한 그 분명 이미지만 넣으시면 돼요. 네. 어두운 피부톤의 이미지를 넣으시는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선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보신 거랑 같이 이렇게 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피부암이 발생하고 멜라닌 같은 피부암이 발생하면 해당 피부암의 색깔이 한 15에서 17까지 2분에 균등하게 분포됩니다. 근데 사람의 피부가 엄청 어두우면 한 18이나 17 정도면 그 피부 톤이랑 그 병변을 차이를 찾기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생물학적 그 특징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밝은 피부에 있는 그 병변 주변에
특징을 학습을 더 하기 위해 발음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어두운 톤이 10에서 아니 17이라고 보면 그 멜라닌, BCC, SCC에 대한 병변이 한 15에서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피부랑 이 병변의 톤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이게 피부다, 이게 병변이 존재하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병변만을 추출하기 위해 밝은 피부 톤에 있는 데이터들을 봐서 아 여기 이런 상처가 있구나, 아 주변에 이런 스크래치나 이런 혈관이 보이는 느낌이 있구나 해서 그것만 따로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 밝은 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재현님 연구 목적은 그 어두운 피부에서 병변을 잘 찾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구조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나요? 네, 그 처음 말씀하신 것도 맞고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불균형하고 어두운 피부도 잘 확인할 수 있게 하자. 검증 데이터랑 학습 데이터 쓰실 때 DDI랑 피치 팩토리 CPK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다 흑인종이라고 해야 될까, 그 검은 피부 계열 사람들 데이터는 아예 없었나요?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우선 ISIC는 거의 2,000개 정도 데이터 중에 5개가 있었고 흑인이요? 네. 피처 패트릭에서도 한 37개 정도가 있고 DDI에서 16개, 좀 불균형이 좀 많이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TI로 학습을 시킬 때 흑인종 있는 데이터는 아예 안 쓰시고 그 백인종 걸로 해서 흑인종 걸 만드신다는 거죠? 아 그리고 네, 그 이유가 저번에 교수님하고 미팅했었을 때 제가 데이터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학습으로 써서 이게 7대 1대 2 이렇게 나눠서 트레인, 테스트, 밸류 이렇게 나누기에 너무 적기 때문에 애초에 그 데이터 자체를 전부 다 검증용으로 쓰고 그냥 학습용으로 좀 어두운 걸 다 검증용으로 쓰고 나머지 TI랑 로라로 학습한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쓰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렇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궁금해지는데 결과에서 ROC 커브에서 BCC랑 SCC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멜라닌만 점수가 계속 높게 나오는 이유가 데이터 양에서 차이. 네, 그것도 맞습니다. 멜라닌 데이터 자체가 다른 것들에 비해 3분의 1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컬을 커버하기 위해 계속 지금 생성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네, 괜찮습니다. 방금 IP 어댑터 논문을 읽어봤는데 네. 22쪽의 그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지금은 이미지 인풋으로 들어온 게 TI를 붙여서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그 텍스트 인풋에 들어가서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 IP 어댑터 논문에서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받은 다음에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크로스 어테이션하고 텍스트에 대해 크로스 어테이션해서 디커플드 크로스 어테이션으로 해서 모델에 각각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디퓨전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I로 만든 텍스트가 따로 텍스트 인풋에 들어가고 이미지가 또 따로 이미지 인풋에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IP 어댑터가 결과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TI로 이렇게 S 토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S 토큰이 결국 프롬프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프롬프트 역할에 약간 보조하는 느낌으로 같이 참조 이미지처럼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그냥 프롬프트로만 이렇게 하면 데스크톱 없이
우선 이거 디퓨전 우선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부터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하고 다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생성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의 디퓨전 모델.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볼 때 보통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하면 저희가 학습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 정규 분포 내에 랜덤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 랜덤한 이미지를 생성하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I에서 S 토큰 기반으로 이런 변변이 있었으니까 이걸 위주로 만들어줘. 해서 저희가 랜덤한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로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전 과정에 같이 사용을 해서 이 크로스 어텐션이 정확히 어떤 걸 우선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게 더 좋은 값을 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들어온 이미지랑 그리고 제가 S토큰 이렇게 키 밸류 쿼리를 이렇게 세 개를 또 따로 나눈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 이게 뭐가 더 가까운가 그걸 하기 위해 저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만들었고 S토큰을 추출한 과정 속에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그게 들어가서 디퓨전 과정이 근데 TI 내부가 아니라 저희 디퓨전 할 때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해서 생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제가 하는 어텐션은 레즈넷의 셀프 어텐션이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이 있고 이 크로스 어텐션이 계속 비교를 하면서 최적의 값을 찾는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아직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고 혹시 교수님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어느 부분이었어요? 크로스 어텐션이 뭔지에 대해 한번 제가 알기 쉽게 말하면 크로스 어텐션이 뭐지?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죠. 크로스 어텐션. 이 쿼리 키 밸류 ELF가 뭐고 ESP가 뭐지? 아, 우선 ELF가 저희가 TI 토큰으로 만든 이미지를 뜻하고 ESP가 저희가 원본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토큰 없이 생성한 토큰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랑 그냥 원본 기반으로 프롬프트 없이 생성한 이미지를 교차로 넣어서 이 중에 뭐가 더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저 모듈이 이게 좀 예측하는 결과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뭐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면은 레이턴트 피처가 나와서 레이턴트 피처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뭐 아무튼 좀 Q 쿼리라는 게 뭔가 내가 뭐 뭔가를 찾고 싶은 어떤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그 밑으로 가서 키 밸류가 비교하는 탐색 대상 특징들이 보통 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반대쪽에 있는지를 좀 스캔해서 가져온다.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게 생성된 이미지고 밑에 있는 게 원본 이미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성된 이미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부분이 원본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일단 취지겠죠. 이 그림만 가지고 사실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
나무 위치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생성된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이렇게 가끔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모스코피라는 기기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동글동글한 이미지 몇 개가 이렇게 노이즈처럼 껴서 이렇게 생성된 건데 병변 자체는 그래도 잘 나온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하잖아.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끝.